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투자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인생 이야기입니다. 저자는 15년 넘게 기업 현장에서 일하며 3,000회가 넘는 강의를 했고 수많은 CEO와 오너들을 만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시장에서 살아남는 사람과 인생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종목 고르는 것도 아니고 타이밍 맞추는 것도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늘 묻습니다. 지금 사야 할까요? 이제 팔아야 하나요? 이 종목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지만 이 질문 자체가 이미 시장에 휘둘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저는 일생에 한 번은 고수를 만나라 라는 책의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가치 투자와 인생의 원리가 사실은 동일한 구조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구조를 이해하면 여러분의 투자도 인생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고수는 어디에 있는가? 군산의 빵집이 가르쳐준 것. 얼마 전 군산이라는 도시에 다녀왔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군산? 다 죽은 동네인데 뭐하러 가? 인구 30만도 안 되는 쇠퇴하는 도시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놀라운 가게들이 있었습니다. 이성당이라는 빵집. 줄을 20분은 서야 빵을 살 수 있습니다. 택배 주문하면 2달 반을 기다려야 합니다. 주변의 다른 가게들은 다 문을 닫았는데 이 집만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이발관 콩나물 국밥. 한돈 5,000원짜리 국밥인데 30분을 기다려야 먹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 콩나물 국밥집이 20개나 있는데 이 집에만 사람들이 줄을 섭니다. 도안 떡갈비. 사장님은 키도 작고 외모도 평범합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4일만 장사해도 벤치를 탑니다. 이 세 집의 공통점이 뭘까요? 한 가지를 끝까지 파고들었다는 것입니다. 가치 투자에서 가장 큰 착각은 기회는 특별한 곳에 있다는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늘 찾습니다. 어디 대박나 종목 없나? 숨은 보석주 좀 알려주세요. 하지만 사실 시장은 늘 열려 있습니다. 문제는 보는 눈입니다. 고수는 남들이 못 보는 걸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남들이 대충 보고 지나치는 것을 끝까지 보는 사람입니다. 이건 저평가 종목을 찾는 태도와 완전히 같습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뉴스에도 잘 안 나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조용히 결과가 나옵니다. 군산의 그 가게들처럼 진짜 가치 있는 기업들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기 일을 제대로 할 뿐입니다. 고수는 왜 고수가 되었는가? 봉리는 탈락하지 않은 사람에게만 작동한다.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은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크게 한 방 맞히지 않았다는 것. 워렌 버핏의 연평균 수익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20%입니다. 고작 20%?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60년간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됩니다. 봉인은 천재에게만 작동하지 않습니다. 탈락하지 않은 사람에게만 작동합니다. 제가 만난 고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래 버텼습니다. 고수들은 실패를 운이나 성격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구조의 문제로 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사람이 투자에서 계속 손해를 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운이 없나 봐. 타이밍을 못 맞췄어. 다음엔 잘하면 되겠지. 하지만 고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손해를 봤지? 구조적 이유가 뭐지? 내가 감정에 휘둘린 순간이 언제였지? 이 방식을 반복하면 또 손해를 볼까? 그래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투자도 인생도 이 게임의 본질은 단 하나입니다. 얼마나 버틸 수 있는가? 시장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계속 있을 수 있다면 결국 기회는 옵니다. 문제는 그 전에 탈락하는 겁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폭락장에서 손절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서 계속 들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난 수익을 냈습니다. 파이는 뭡니까? 버틴 것입니다. 그리고 버티려면 구조가 필요합니다. 과도한 레버리지를 쓰지 않는, 생활비를 투자하지 않는 것, 분할 매수로 평단가를 관리하는 것, 손절 라인을 명확히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구조입니다. 고수는 의지로 버티지 않습니다. 구조로 버팁니다. 고수의 사고방식. 시세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다. 시장을 볼 때 사람들은 늘 가격에 집중합니다. 이 주식 얼마까지 오를까? 지금 사면 손해볼까? 하지만 고수는 가격을 보지 않습니다. 원인을 봅니다. 왜 이 기업은 싸졌는가? 이 구조는 반복 가능한가? 이 게임은 내가 이길 수 있는 구조인가?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기업의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떨어지니까 무섭다. 팔아야겠다. 하지만 고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떨어졌지? 펀더멘털이 나빠진 건가? 아니면 시장 심리 때문인가? 만약 펀더멘털이 멀쩡하다면 이건 기회 아닌가? 2020년 코로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항공주가 폭락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팔았습니다. 항공사는 이제 끝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코로나가 영원히 계속될까? 아니면 언젠가는 끝날까? 끝난다면 사람들은 다시 비행기를 탈까? 그렇다면 지금 항공주는 저평가 아닌가? 그리고 샀습니다. 결과는 엄청난 수익. 이게 구조를 보는 눈입니다. 고수는 오를까를 묻지 않습니다. 이 구조는 오래 갈까? 이 질문 하나가 투자자와 투기꾼을 갈라놓습니다. 투기꾼은 단기 차익을 노립니다. 오늘 사서 내일 팔려고 합니다. 그래서 늘 불안합니다. 투자자는 장기 구조를 봅니다. 10년 후에도 이 기업이 돈을 벌고 있을지를 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만난 CEO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수 경영자는 이번 분기 실적에 목숨을 겁니다. 단기 수익을 위해 구조를 희생합니다. 보수 경영자는 장기 구조를 봅니다. 당장 적자가 나더라도 미래를 위한 투자를 멈추지 않습니다. 아마존을 보십시오. 제프 베조스는 수년간 적자를 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구조가 맞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됐습니다. 시세는 감정이 아닙니다. 구조입니다. 그래서 고수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구조를 신뢰합니다. 고수의 질문법. 질문이 바뀌면 세계관이 바뀐다. 투자의 성과는 정보의 양이 아니라 질문의 질입니다. 하수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지금 사도 될까요? 이 종목 오를까요? 언제 팔면 될까요? 이런 질문은 답을 얻어도 도움이 안 됩니다. 왜? 시장은 예측할 수 없으니까요. 고수의 질문은 다릅니다. 이 기업의 해자 모트는 무엇입니까? 이 수익 구조는 반복 가능합니까? 경쟁사 대비 우위는 무엇입니까? 10년 후에도 이 기업이 필요할까요? 질문이 바뀌면 종목이 아니라 세계관이 바뀝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사람이 삼성전자를 분석합니다. 하수는 이렇게 묻습니다. 삼성전자 주가 오를까? 고수는 이렇게 묻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장기 전망은? 삼성전자의 기술 경쟁력은? 경쟁사 대비 원가 우위는? 이 기업은 10년 후에도 시장을 리드할 수 있을까? 같은 기업을 보지만 보는 깊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건 투자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에 적용됩니다. 하수는 이렇게 묻습니다. 이 일 하면 돈 될까? 고수는 이렇게 묻습니다. 이 일을 10년 하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될까? 이 경험은 축적 가능한가? 이 분야에서 나만의 해자를 만들 수 있을까? 질문이 바뀌면 선택이 바뀝니다. 선택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내가 만났던 니노공업 사장님을 다시 떠올려 봅시다. 그분의 사무실에 두 가지 구호가 붙어 있었습니다. 미리미리 알아야 물어봐라. 고등학교 졸업이 전부인 분이었지만 끊임없이 질문했습니다. 이런 물건 어디서 만들 수 있어요? 이런 사람 아는 분 없어요? 이 기술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계속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다 도와줬습니다. 그렇게 회사가 성장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강한 이유도 똑같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후츠파 정신이라고 하죠. 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용히 해. 쓸데없는 질문하지 마. 질문을 막으니 생각도 멈춥니다. 하지만 고수들은 다릅니다. 나이가 들어도 질문을 멈추지 않습니다. GS그룹 허창수 회장의 가장 큰 취미가 뭔지 아십니까? 책 사는 겁니다. 서점에 가서 몇 시간씩 머물며 책을 고릅니다. 그리고 술에 가득 담아서 삽니다. 왜 그럴까요? 계속 배우고 싶어서입니다. 계속 질문하고 싶어서입니다. 질문은 답을 얻기 위한 게 아니라 관점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바꾸면 세상이 바뀌어 보입니다. 고수의 실행력, 의지가 아니라 시스템으로 움직인다. 가치 투자의 핵심은 의지가 아닙니다. 시스템입니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나는 의지가 약해서 투자를 못해 라고. 하지만 고수들도 의지가 약합니다. 감정에 흔들립니다. 불안합니다. 차이는 뭡니까? 의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수는 시스템을 만듭니다. 둔할 매수, 한 번에 다 사지 않습니다. 3번, 5번, 10번에 나눠 삽니다. 그러면 평단가가 관리됩니다. 손절 기준, 감정으로 손절하지 않습니다. 기준을 정해둡니다. 이 라인을 깨면 무조건 판다. 그리고 지킵니다. 리밸런싱 원칙, 정기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원칙이다. 이걸 마음으로 지키려 하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왜? 사람은 원래 약하니까. 그래서 고수는 원칙을 어길 수 없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투자자는 이렇게 합니다. 오늘은 주식 앱을 열지 않는다. 일주일에 한 번만 포트폴리오를 본다. 예약 매수 매도를 이용한다. 규칙을 정해두는 겁니다. 그러면 감정이 개입할 여지가 줄어듭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운동한다는 의지로 지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운동복을 침대 옆에 놓아둔다. PT를 미리 끊어둔다.
친구와 약속한다. 이렇게 구조를 만들면 지킬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고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의지가 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의지가 필요 없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일하고 같은 시간에 운동하고 같은 시간에 잠듭니다. 루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워런 버핏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식당에서 아침을 먹고 같은 시간에 신문을 읽습니다. 왜? 의사결정 피로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사소한 선택에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중요한 판단에만 에너지를 씁니다. 고수는 의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시스템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수와 돈은 목적이 아니라 부산물이다. 돈을 목표로 삼는 순간 투자는 도박이 됩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이 주식 사면 얼마 벌 수 있어? 하지만 고수는 이렇게 묻습니다. 이 주식 사면 얼마 잃을 수 있어요? 차이가 보이십니까? 고수는 얼마를 벌 수 있는가 보다 얼마를 잃을 수 있는가를 먼저 봅니다. 워렌 버핏의 원칙 1번이 뭔지 아십니까? 절대 돈을 잃지 마라. 원칙 2번은 원칙 1번을 절대 잊지 마라. 이게 전부입니다. 돈을 잃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하지만 한번 크게 잃으면 회복하는데 몇 년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1억이 있습니다. 50% 손실을 봤습니다. 5천만 원이 남습니다. 다시 1억으로 돌아가려면 얼마의 수익률이 필요할까요? 50%? 아닙니다. 100%입니다. 한번 크게 잃으면 회복하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수는 큰 사고를 피하고 시간을 자기 편으로 만듭니다. 제가 만난 부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한 방에 큰 돈을 번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버티며 천천히 부를 쌓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복리의 마법은 시간이 지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전에 탈락합니다. 왜? 조급하니까.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 이번에 한 방 맞춰야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위험한 투자를 합니다. 레버리지를 씁니다. 그리고 폭락장에서 청산당합니다. 고수는 다릅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아. 중요한 건 끝까지 가는 거야. 그래서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적당한 수익률에 만족합니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부산물입니다. 좋은 기업을 발굴하고 구조를 분석하고 장기적으로 보유하면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고수의 인간관계. 시장은 결국 사람이다. 재무제표도 중요합니다. 차트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재무제표보다 중요한 게 경영진의 태도, 조직의 문화입니다. 아무리 숫자가 좋아도 경영진이 믿을 수 없다면 투자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일시적으로 숫자가 나빠도 경영진을 신뢰할 수 있다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 투자 결정을 내릴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뭔지 아십니까? 경영진의 정직함입니다. 능력도 중요하지만 정직함이 더 중요합니다. 왜? 능력은 배울 수 있지만 정직함은 바꿀 수 없으니까.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은 오래 못 갑니다. 사람을 이해하는 사람은 오래 갑니다. 신뢰는 인맥이 아니라 장기 수익률의 기반입니다. 제가 만난 고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관계를 숫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뭘 해줄 수 있을까가 아니라 이 사람과 함께 성장할 수 있을까를 봤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오래갔습니다. 고수의 시간 관리, 시간 누수를 차단하라. 가치 투자의 진짜 자산은 정보가 아니라 시간입니다. 고수는 불필요한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정보 소비를 끊습니다. 시간을 아끼는 게 아니라 시간 누수를 차단합니다. 하루 종일 주식 뉴스를 보고 커뮤니티를 뒤지고 유튜브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돈을 벌까요? 대부분 못 법니다. 왜? 정보 과부하 때문입니다. 정보가 많으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감정에 휘둘립니다. 그리고 잘못된 결정을 내립니다. 고수는 정보를 줄입니다. 필요한 정보만 봅니다. 정해진 시간에만 봅니다. 나머지 시간은 생각합니다. 워렌 버핏의 하루 일과를 아십니까? 대부분 시간을 책 읽고 생각하는 데 씁니다. 트레이딩은 거의 안 합니다. 왜? 시간을 투자, 판단에 쓰기 때문입니다. 고수는 바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할 일은 다 끝냅니다. 고수는 어떻게 배우는가? 경험만 믿는 순간 투자는 늙어간다. 시장은 계속 변합니다. 10년 전 통하던 방법이 지금은 안 통합니다. 지금 통하는 방법이 10년 후에는 안 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만 믿는 순간 투자는 늙어갑니다. 고수는 계속 배웁니다. 재무제표만 보지 않습니다. 철학, 역사, 심리학을 통해 시장을 입체적으로 봅니다. 왜? 시장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심리로 움직이니까. 학습은 지식 축적이 아니라 판단력 업데이트입니다. 제가 만난 부자들은 예외 없이 책을 많이 봤습니다. 돈이 많아도 책을 사고 시간이 없어도 읽고 신문을 보고 오디오북을 듣고 뇌를 계속 썼습니다. 왜?
배움을 멈추면 퇴보가 시작된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고수처럼 산다는 것. 가치 투자는 삶의 태도다. 가치 투자는 기법이 아닙니다. 삶의 태도입니다. 조급하지 않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확률이 유리한 선택을 반복하는 삶. 고수는 부자가 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망하지 않을 인생을 설계합니다. 그 결과로 돈, 시간, 선택권이 따라옵니다. 제가 만난 고수들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꾸준히 배우고 원칙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 어느새 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조급하게 살고 계십니까? 남과 비교하며 불안해하고 계십니까? 단기 수익에 집착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멈추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선택을 10년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 이 구조는 지속 가능한가? 나는 지금 내 원칙대로 살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이 한 문장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가치 투자는 시세를 맞추는 기술이 아니라 인생을 구조적으로 설계하는 태도입니다. 시장을 대하는 태도가 곧 인생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오늘 이후 종목보다 구조, 수익률보다 생존을, 감정보다 원칙을 먼저 보신다면 이미 고수의 길 위에 계신 겁니다. 군산의 그 빵집처럼 한 가지를 끝까지 파고드십시오. 워런 버핏처럼 시간을 자기 편으로 만드십시오. 리노공업 사장님처럼 끊임없이 질문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여러분도 조용히 위에 서 있을 것입니다. 투자에서도 인생에서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